또 해라고 이거 갖다 놨나 이거를? 입고 하라고 그래? 예, 한번 check할게요 제가. 예. 일부 관련된 게 하나 있어요, 있기는. 우리 공법에서 조건은 언제나 붙일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요? 만약에 너 12월 1일까지 진입도로 건설하면 허가해 주겠다 그래서. 건설하면 조건이잖아요, 이거. 그죠? 12월 1일까지 건설하면. 무슨 조건입니까? 정지 조건이죠? 나는 이거 발생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정지 조건이라고. 왜냐면 이때 조건을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발생 조건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조건이 성취되면 해지된다 그랬으면 조건이 성취되면 발생한다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는 여기다 이름 붙여놓고 하나는 여기다 이름 붙여놓고 헷갈려요. 그리고 이게 발생 조건이면 좋은 게 나중에 이제 불능 조건, 기성 조건에서 이제 써먹기가 좋은데,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 교수님한테 배운 대로 하면 되고, 우리 조건이 하나 여기 있었네요. 오늘 공부는 44페이지인가요? 44페이지. 자, 관련 인허가 의제. 자, 국토계획법에서 실시계획 인가,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이제 도시활법에도 인가,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런데 허가 인가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받으면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심사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전에는 이제 우리가 전입신고할 때 어디 갑니까? 파출소 가고 동사무소 가고 통장님한테 가고 여러 군데 갔었어요. 그죠? 지금 어디 가요? 한 군데 그냥 전자로 다 가능한데 만약에 가더라도 한 군데만 하죠. 그리고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스톱 행정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만약 예를 들어 산에서 내가 전원주택 하나 건축해야 됩니다. 그럼 건축 허가 신청하면, 아니 이거 산이라면 산지 전용도 수반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개발인 허가 신청하면서 허가권자에게 산지정 허가에 관련된 서류도 함께 제출하는 거죠. 그럼 이 허가권자가 지가 이것도 허가권자면 자기가 심사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타 기관의 허가권이라면 권한이라 그러면 어떻게 그 기관과 뭘 합니까? 이 둘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권한 할 때는 항상 뭐야? 협의하는 거지. 예. 이렇게 해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이것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써놨냐면 여기 해당된 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백 가지가 있는데 여기 무엇인가 하나 냅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협의하면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 나온 것들은 전부 뭐가 됐든 간에 그냥 맞다 본다 그러면 맞다. 가끔 답이 되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못하면 이제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걸 말한 거구나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개발행 허가를 할 때 특별사항 군수는 다음 행위에 대해서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했는데,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고 거기도 이제 6번 밑에도 점점 나온 게 많이 있다 이겁니다. 외울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하수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 허가, 약간은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안 봤던 것들, 무연분묘 개장 허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그 협의를 거치면은 이걸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이제. 그래서 따라서 당연히 외가로 이번에 이러한 인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면 관계되는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함께 제출해야 되겠죠. 허가 신청하면서 협의 요청했을 때 20일짜리가 있고 30일짜리가 있고 15일짜리, 10일짜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언젠가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건 보면은 정신없어 안 되고요. 그런 거 보지 말고 오히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 20일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 외워야 되는 거죠. 외워야 되는 것들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 나면 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버리고, 그리고 제가 왼쪽에 있는 허가 기준 면적 같은 것들은 서로 연결하면서 외울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쉬운 거야 나중에. 근데 20일, 30일 하나 딱 떨어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기억하는 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르는 요런 사람들은 전부 외우라고 한다고. 쉬우니까 20일 쉽자요? 어렵거든요. 사실은 시험에 기억하는 게. 근데 그 뒤에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능하니까 혹시 나올 가능성이 적어도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특별사항 군수가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에 있는 것들이 만약에 한 30개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이내에 협의에 응하라고 했습니까? 20일. 기억 못 해주세요. 왜냐면 이 숫자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몰라도 돼요. 20일 이내에 협의에 응해야 되는데 이 중에 29개 기관은 다 협의를 했어. 근데 한 개 기관이 20일이 됐는데도 아무런 의견 지시가 없어. 그러면 협의 안 이루어진 걸 봐야 돼? 협의 이루어진 걸 봐야 돼? 이루어진 걸 본다는 겁니다. 얘 하나 때문에 이런 절차가 다 무산돼서 개발이 허가받은 사람이 허가권이 무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이제 핸들을 줘서 그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시험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이런 것도 있어요.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받아야지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얘한테 추인 여부 최고를 할 수 있는데 얘가 성년이 됐잖아요. 성년이 됐는데 추인을 최고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이건 추인한 걸로 봅니다. 그때는 지가 했잖아. 지가 하고 성년이 됐어. 너 추인할 거야 말 거야 했는데 대답 없으면 추인한 걸로. 이제 이런 것들도 가끔 있어.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는 아무런 말 없으면 그 사람은 뭐야? 동의한 걸로 보면 안 되겠죠? 보통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다. 이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들으면 몇 번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20일은 한 번 들으면 이해하지만 기억은 안 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어렵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자주 나오면 해야 되죠. 근데 자주 나오지 않으면서 안 중요하고 어렵다는 거야. 20일 의혹이야.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좀 잘못된 그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원래 이 개발행위 허가 같은 일회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심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어느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 여기서 제한하겠다 이러면 아주 획일적이고 굉장히 광범위한 것들이죠.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거 아니야. 개발행위 허가는 뭐예요? 우리 갑이라는 사람이 허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허가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개발행위 허가는 심의사항이 아니에요. 개별적인 거니까. 도시공원관리계획을 결정한다. 이건 개별적인 게 아니잖아. 광범위한 규칙을 정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건데 이 개발행위 중에서 규모가 엄청 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무슨 산지를 막 무슨 500만 제곱미터를 뭐 형질병이 한다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심의하는 게 아닌데 이러 시험 안 나와요. 한 행위는 심의를 하래. 하지만 이 중에서도 심의를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절차를 아는 범위 내에서만 내야 돼. 간평은요, 이 구조를 많이 물어와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심의하지 않는 것 하면 이걸 예상하고서 이거 푸는 건데, 우리 시험은 이거 전혀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훨씬 간평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간평도 우리보다는 좀 더 깊이 들어간 게 있긴 있겠죠, 언제. 이런 것도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를 원래 안 하는 건데, 해야 되는 게 있고 그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그 연결고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뜬금없이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전히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좀 뜬금없는 문제야. 잘못된 문제 사실은 논리적으로. 근데 낼 수 있어. 이제 어쨌든 심의를 하지 않는 거 물어봤다고 쳐요. 이제 만약 시험에 나와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심의 안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개발행위는 그 중에서 규모 큰 것들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방사업을 5만 제곱미터 한다라든가 이런 게 그 형질 변경을 5만 제곱미터 한다라든가 이게 심의사항인데 그래도 이제 안 하는 게 있잖아. 자 먼저 어디서 심의를 했대. 그럼 심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심의했잖아. 그리고 저랑 공부한 사람들 이런 말 할 때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이런 말 나왔다면 그 법률에 따라갔기 때문에 용서가 된다, 생략된다, 허용된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를 했대. 그럴 때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자, 내가 왜 이 말을 했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를 좀 둬야 돼요. 대규모 개발 행위할 때 심의하는데, 그래도 면제되는 거예요. 대규모 개발인데 면제가 된다고. 그걸 염두에 두고서 생각을 하면 돼.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든가,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이미 여기에서 개발이 된다는 것이 평가가 된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을 예정한 것이 보통이라고 했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대규모 개발 행위할 때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무슨 상황인가를 상상하면서 공부해야 되지 그냥 글자 모여서 하니까 점수 안 나오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 무슨 말인지를 외울 수가 없어요. 항상 제가 이거를 만약에 요거 떼가지고 외우세요 할 것 같으면 한 1분이면 끝납니다. 30초면 끝나요. 근데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3분, 30분 걸리는 이유가 착 설명하는 거.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는 대규모 개발 행위를 하더라도 원래는 안 하지만 대규모는 심의해야 되는데 대규모여도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에 뭐 평가를 받았대. 무슨 평가인지 모르겠어. 평가 받았대. 그러면 이것도
아, 충분히 검토가 됐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단어로 연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까먹어도 이게 혹시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어, 시험 볼 때. 자, 교통영향평가에 분석을 했거나 환경영향평가에 검토를 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런 말들이 조금 뭔가 일관성이 있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여기는 됐는데 오히려 이제 아주 시골에서는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이렇게 연상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래서 농어촌 정비 사업이라든가 사방 사업, 산림에서 무너지지 말게 하는 게 사방 사업이죠. 사방 사업. 그래서 짱을 잃어서 여기는 개발되는 거, 여기는 오히려 시골인 거. 이건 내가 잘 몰라요. 연구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공부하자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64페이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발을 해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중앙도시계획이나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한다 안 한다? 44페이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번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를 했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를 받은 구역에서 개발을 할 때는 이미 대규모 개발 행위여도 허용될 수 있겠죠? 맞죠? 자,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구역. 그래서 1번은 심의받았다. 여기서 연상해서 기억하시고 찾으라고 할 때. 2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어디요? 성장관리 계획구역. 그리고 3번, 4번은 평가를 받았대. 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검토, 분석한 곳. 자, 평가를 받았다. 평가. 맨 마지막에 어디라고요? 한적한 곳, 시골. 농어촌과 사방, 산림사업 같은 거. 그래서 농어촌 정비사업이나 산림사업,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이건 대규모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보통은요. 그죠? 그래서 한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무심코 읽어가지고는 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는. 공법은 특히 그런 게 많습니다. 무심코 해가지고는 아예 차라리 그냥 안 보는 게 나은 게 많아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꼬치꼬치 집요하게 물어보는 것들이 많거든. 우리 공법 시험에서는요. 자, 45페이지 성장관리계획구역입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4시 50분에 나왔는데 원래 제가 이제 서울에서 오면 11시에 수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착각해서 오늘하고 내일 다 끝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수업을. 오늘 도시개발법, 내일 정비법. 아니, 오늘 도시개발법, 정비법, 그리고 내일 주택법, 건축법을 다 하려고 그러면 내가 11시 와서 안 되겠다. 10시 와야지 그나마 이거 수업을. 이제 여러분들도 일찍 와서 기다리겠지만 또 전화해서라도 내가 어저께 이제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말을 할까 하다가 보니까 진도가 너무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10시는 와가지고 수업을 4시간은 해야지. 그래도 오늘 이거 하고 내일 이렇게 어떻게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보니까 오늘 두 번째 주죠? 진도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또 책을 여기도 이만큼 안 해놓은 거야. 야, 큰일 났네 이거 도대체가 이건 불가능인데 이거 그러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다행. 그래서 먼저 이제 성장관리계획구역. 이제 여기 넘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왼쪽에 있는 게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서 공부하는 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아니에요. 성장관리계획은 이제 최근에 지속적으로 또는 급작스럽게 성장하는 곳을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면 도로라든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무슨 단독주택 옆에 공동묘지가 있고 옆에 뭐 납골당이 있고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규제하라는 것이 성장관리계획이에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규제하는 지역을 이름을 뭐라고 붙이면 되겠어요? 성장관리계획이 적용되는 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하면 돼요. 근데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앞으로 이 계획에 따라서 개발해야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어디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성장했습니다. 어른. 얘네들이 청소년과 유아예요. 여기에다가 성장관리계획구역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다가 무슨 헷갈리는 말을 붙일 수 있어요.
최근에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최근에 활발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공업지역. 다 틀렸어요. 뒤를 앞에 있는 거 볼 거 없습니다. 어디만 보면 돼? 녹반 농자 여기만 보면 돼요. 이제. 그래서 그냥 이것만 내면 조금 나은데 초보자들은 여기 승부차기 보면 여기 골키퍼가 왔다 갔다 막 하는 애들 있죠? 헷갈리게. 초보자들은 잘 못 넣어요. 얘가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이 앞에 이걸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만 보면 돼? 골대만 딱 보면 돼. 골대만. 뭐야? 어디가 시작한다? 녹반 농자. 얘는 쳐다보면 안 돼. 근데 어쨌든 얘가 왔다 갔다 하면 초보자들은 헷갈리게 좀 틀립니다. 이제.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여기 나오지. 앞에 무슨 말 붙어도 이렇게 하시고. 성장관리 여기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름이 관리기획이란 말이 붙어 있네요. 얘하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절차가요. 거의 비슷해요. 주민 의견 듣고 지방회 의견 듣고 또 뭐 해야 돼? 관계기관과 협의, 도시의회 심의, 결정되면 어떻게 해야 돼? 고시, 그리고 지형도면까지 고시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성장관리계획은 이렇게 있어 하면서 1000번 읽지 말고 성장관리계획은 이름이 같아서 쟤하고 비슷하구나 이렇게 2번 읽어야 돼요. 그러면 기억이 나는데 그냥 무심코 1000번 읽어도 나중에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협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모릅니다. 하도 많은 걸 공부해서. 성장관리계획에는 당연히 해당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것 등등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건 시험 안 물어봐요. 전에는 뭐였냐면 이거하고 높이는 필수가 아니었고요. 기반시설은 필수였어요. 얼마 전까지. 근데 지금은 필수가 아무것도 없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규제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서 수립해라 이렇게 했어.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 법에 용, 이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라고 했어. 이건 필수야 이건. 용건요.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반시설. 근데 여기는 전에는요. 요걸 포함해서 필요한 사항을 수립해라 이랬는데 지금 그 말이 없어. 그 지역에 필요한 걸 수립하래. 얘가 시험에서 안 냅니다. 그래서 낼 수 있는 뭐 방법이 별로 없어요. 낸다 그러면 여기 생략하는 거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정리해 줄 거고 내가 10% 이내에서 줄인다. 10% 이내에서 변경한다 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10% 이내는 경미하다. 이렇게 나중에 또 문제 풀면서 해줄 겁니다. 문제를 또 많이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리고 저하고도 또 이제 그 같이 책을 본 지가 그렇게 또 더 짧기 때문에 어차피 더 많이 문제를 또 풀어봐야 됩니다. 성장관리계획. 그래서 이제 그건 나중에 문제 풀 때 요령해 말씀드리겠고 이제 45페이지 봐요. 자, 맨 위에 봅시다. 특별상 군수는 어느 지역에 지정한다고요? 녹관 농자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음에 지정 절차는 주민 지방의 의견 정치 무심코 읽지 말고 이것이 도시군 관리하고 굉장히 비슷하구나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내가 그리고 책을 잘못 썼네. 다음 지역 있으면 그 다음에 있는 지역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말들이 소개가 돼 있어야 되는데 편집하면서 좀 빼먹었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녹관농자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녹관농자. 지방의 의견 듣고 협의와 심의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여러분이 안동시장이 돼서 정했어요. 100만 제곱미터를. 그런데 옆에 있는 곳을 좀 포함시키고 싶대. 또는 좀 빼고 싶대. 10% 범위 내에서. 이럴 때는 주민들 의견을 꼭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정도 보시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서만 외우지 말고 10% 나오면은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냥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운이 좋으면 그게 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 외워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의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내가 일정한 기간 하는 것은 크게 신경 써서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이 말이에요. 자, 60일 이내에 협의에 응해야 되고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관계 행정기관도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아까 좀 전에 20일짜리 있었고 30일짜리, 15일짜리, 10일짜리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딱 찍어서 이게 나올 것 같다 해서 외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못 외우는 거 헷갈려요. 공부해봐야.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도시화법 나오거나 정비법 나오거나 어디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버리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4번 지정하면 고시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처럼 무엇도 한다. 지형도면도 고시한다. 지형도면 그 정도 보시고요.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다음 중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다음 중 1번을 포함해서 필요한 사항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다음 중 필요한 사항을 하래.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포함돼야 될 게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시험에서 낼 만한 어떤 출제할 만한 어떤 그 뭡니까 단서가 없어. 여기는 마땅하지가 않아요. 출제 자료로서. 전에는 오히려 좀 낼 만한 가능성이 있었어요. 높이가 필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동영 같은 데 내가 계속 냈던 건데 시험에 아직까지 안 나왔다가 이번 필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삼아 보는 겁니다. 기반설도 있어야 되겠고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형태, 뭐 환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혼자 볼 때는 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 성장관리계획 이 정도는 알겠죠. 성장관리계획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이 맞아야 된다. 이 정도 알 수 있죠 이제. 이게 성장관리계획 규칙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숫자 외워봅니다. 이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대요.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 정할 수 있다고 했죠. 용적률 정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걸 완화할 수 있는데 용적률은 계획관리계획에서 152%까지 할 수 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건 어렵습니다. 기억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나올 가능성도 적어요. 적거든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는. 여러 개 있는 거 한번 봅시다. 그 옆에. 여기 녹관농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자연녹지, 또 무슨 녹지가 있어요? 생산녹지, 또 보존녹지. 관리적은 계획관리, 또 생산관리, 또 보존관리. 농림지역이 있고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습니다. 건폐율을 올릴 수 있는데 10씩 올릴 수 있어요. 10씩. 그러면 이제 계획 농림지역은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30. 20이니까. 계획관리는요? 여기가 50이네요. 자연녹지? 30. 생산녹지? 생산관리? 여기는 보존하라고 했어요. 적극적으로 개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존녹지는 올려주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보존은 안 된다 생각했으면 나머지 10을 외울 필요 없어요. 공부하니까 용도지요. 공부했으니까 10씩 올려준다는 것은 사계절만 50이 될 거 아니야. 계획관리 외웠죠? 사계절. 나머지는 얼마씩 돼? 30. 그냥 단돈 전에 같으면 다음 중 용적률 완화가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1번 농림지역 20, 3번 보존관리 30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단독 문제 안 낼 겁니다. 지문 중에 그냥 나올 거예요. 지문 중에. 자, 그래서 성장관리계획부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계획관리지역은 건폐를 50까지 그리고 농림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은 30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쓸 거면 여기 들어가면 맞아 틀려. 틀리죠? 얘네들 올려주면 안 돼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정해줄 수 있어. 지정은 가능한 겁니다. 건폐를 안 올려준다는 거지. 자. 그래서 보존관리적 성장관리계획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정하는 건 정하는 거. 근데 뭘 하지 말라고. 건폐 올려주지 말라 이거예요. 자, 계획관리적 50,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한 녹지역인데 대통령령이 정한 녹지역이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걸 편집하면서 내가 계정 고쳤는데 이상하게 반응이 안 됐네. 그러니까 특별히 안 외워도 혹시 안 썼어도 어디요? 보존 빼면 나머지는 다 10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 생산녹지예요. 그러니까 보존녹지나 보존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없죠 지금 거기에.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죠. 여기도 비슷하게 이 지역의 개발 행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5년마다 강산이 변하겠죠. 몇 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비해야 된다. 3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설명했으니까. 4번 10% 미만 변경한다. 그럴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 개인의 개발 행위는 5%입니다. 공적인 걸 말하는 거 지금. 이건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인데 도로를 이렇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도로, 기반시설 설치하기로 했어요. 근데 도로 면적을 10% 이내에서 변경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면적은 얼마 안 바뀌는데 시작점과 끝 지점이 바뀐대. 그러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영향을 많이 미치겠어? 덜 미치겠어? 적게 미치겠어? 많이 미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만 도로 같은 경우는 단위 시설 면적을 10% 이내 변경한다 하더라도 도로의 시작점이나 끝 지점이 변경할 때는 주민의 의견, 지방의 의견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안 된다. 중요하니까.
숫자는 어쩔 수 없이 외우는 거지만 이런 것들은 감각적으로 자꾸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마인드가 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비조합이 있는데 정비조합.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 받는데 뭐 사무소 소재지도 정관에 있겠어 없겠어? 정관에 다 있습니다. 정관에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권리관계에 큰 영향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무소 소재지 변경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정관을 변경하더라도 인가받는 게 아니고 신고가 나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다 보면은 어떤 것도 조금 편하게 오는 약간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실력이 늘 수는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법적 마인드나 형성 의식이 한 20%, 20%, 30% 이렇게 점점 쌓일 수가 있어요. 이제 46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에요. 안동에 이게 되게 좋은 우량농지가 있대. 우량농지. 주변에 개발이만 진행이 되면 그 우량농지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죠. 이 수목이 잘 서식하고 있으니까 조수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들 이런 곳에서 개발 행위를 3년간 금지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뭐 하려고? 우수수 아니야, 우수수. 초등학교 상장 중에 우수수 맞은 거 보존하고 싶어요? 찢어버리고 싶어요? 보존하고 싶죠? 우수수를 구하려고 3년간 개발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는 문화재라든가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 미관, 문화재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데 또 여기서 개발 행위를 마구잡이 하게 되면 아파트 들어서고 하면 훼손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개발 행위를 3년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발을 못하게 이 근처를 금지하는.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도 개발 행위를 3년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공부 안 했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도 3년간 금지할 수 있고 또 여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안동시에서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현재 여기가 관리지역인데 얘를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싶대.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겠죠? 그럼 이게 계획이 수립되면 허가 기준이 달라지겠어? 그대로이겠어요? 달라지겠죠? 관리지역은 3만까지 형질병이 되는데 주거지역은 1만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서 내가 3만 형질병 해주세요 할 때 여러분 안동시장이라면 3만 허가해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서 계획이 수립되면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런 또 3년간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지면 해줄게 금지하는 거예요. 예,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이에요. 이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은 국토교통부장을 할 수도 있어요. 안동시를 보고서. 그리고 도지사도 할 수 있어요. 도지사. 물론 대구에서는 대구시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시도지사, 안동시장이 스스로 할 수도 있어. 국장이 할 수도 있고 이게 문화재가 국보급이래. 국장이 할 수도 있고 도지사 할 수 있고 또 스스로도 할 수 있어.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제는 국장, 지도의사, 시장, 군수가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개별의 건건별로 하는 것들은 심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없겠어? 없죠. 근데 아까 대규모일 때는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심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개인의 행위를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광범위한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 결정할 때는 심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심의하고. 그런데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국이나 기반시설 부담국이나 도시공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기술들은 2년 연장이 가능해요. 우수수나 문화재는 연장할 수 없고 2년 연장 가능한데 3년 제한했어요. 근데 이걸 연장한다는 거는 변경 유사한데 변경할 때 처음에 거친 절차 변경할 때 합니까 안 합니까? 처음에 한 절차는 변경할 때 생략해요. 여러분이 집에서 가족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중개사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청소고 뭐고 다 면제 받았어. 가족들이 허락했습니다. 근데 1년 올해 시험에 꼭 합격했다. 근데 1년 연장을 해야 되겠어. 그때 청소 면제 그냥 하면 돼? 허가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된다고. 변경할 때 항상 처음 거친 절차는 변경할 때 어떻게 하라고? 허가 받으라고. 그럼 요거 연장할 때도 심의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심의를 안 하고 연장해요.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외우는 거예요, 이제. 제가 요령 말했죠. 심의는 해야 된다 그러면 다 맞는 말이고 안 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다고 하라고. 심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물론 이제 경미한 사항을 물어봤을 때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데서 이거 2년 연장하는 경미한 것도 아니잖아 이게. 그죠?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이건 남겨야 돼. 다른 데는 뭐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 틀렸어요. 그런데 내질 않아. 심의 안 하는 데서는 심의 안 한다고 내질 않아 시험에서. 고시하지 않아도 된다. 말해서 틀렸어요. 틀렸어요. 고시 다 해야 돼. 고시 안 하는 것은 이런 문제 내질 않아요. 고시도 안 하는데 그런 말 하지도 않아. 쓸데없이 뭐 길에서 차가 다니는 고속도로에서 춤추면 안 된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너무 당연하니까. 그거 하는 게 이상한 거지. 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야. 춤을 추는 사람이 미친 게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차 다니는데 춤추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은 고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이런 데 내는 거지 전혀 쓸데없는데 내질 않아요. 그래서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 맞아 틀려? 틀렸다고. 근데 이제 다음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심의가 생략될 수 있는 거 물어보면 이제 그때는 생각해야 되고 10% 이내 그럼 생략할 수 있고 10% 넘을 때는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얘는 이제 심의를 안 한다. 얘는 연장할 때 심의. 아까 뭐 사무소 소재를 변경할 때 이럴 때는 뭐 인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공부하는 게 있고 근데 여기는 중요한데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개발인 허가를 연장할 때는 심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정도 이제 보시고.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기본 틀을 공부했으니까 46페이지에요. 맨예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 지역에 대하여 도시견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네,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심의 전에 관할 시장 군수 의견을 드려야 된다. 시장 군수 의견 듣는데 이것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말해줄게요. 지금은 외워봐야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나중에 하겠고. 다음 3, 4호에 해당되는 지역은 심의하고 심의를 거치지 않고 법률 문장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심의 없이 1회 안에서 2년의 기간 동안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4호 어디에요? 3번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나왔을 때 뒤에 단 읽어도 되고 그럼 이제 뒤에 틀린 말 안 나옵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냥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이런 것은 몇 년간 제한할 수 있어요? 3년 더하기 2년. 딱 할 때 항상 5년 그러지 말고 3년 더하기 2년 이렇게 해야 돼요.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범위 내에서? 2년 범위 내에서 2년. 연장은 2년. 자, 그래서 그 밑에 2번 보면 이제 고시, 제한 지역이나 제한 사유, 제한 대상 행위나 제한 기간을 미리 고시한다. 고시해야 된다. 나왔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다고. 고시해야 된다 그러면. 고시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틀렸고. 자, 해제하면 고시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자,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시험에 꼭 나와서가 아니고. 문화재부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했는데 제한 사유가 없어졌어. 문화재가 없어졌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제한을 해제해야 된다. 해야 된다가 되겠죠? 필요 없어졌잖아. 제한 사유가 없어졌잖아. 그럼 국민의 기본권을 쓸데없이 제한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제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는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몰라도 돼요. 틀려도 되고. 네, 그렇다면 왜냐하면 여기서가 아니고 그런 마인드를 형성하다 보면 어떤 데서 맞출 확률이 한 1%쯤 올라갈 수도 있어. 약간 여러분 실력이 이렇게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물론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한가 오히려 답을 찾는데 방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실력이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자, 그럼 이제 제한이 해제되면 고시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그게 이제 3번이에요. 개발 행위 제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는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제한을 해제해야 되고 당연히 해제 사유나 해제 지역, 해제 시기도 고시해야 된다. 4번 지형두면 됐고요. 주민의견 정치에 대해서는 토지용 규제 기본법 8조에 따른다. 그런데 이거 무시하고 왜냐면 제가 개는 주민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개가 주민의 말 안 듣죠? 그래서 저번주에 공부한
개발행위 허가할 때 주민의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심의도 안 하지만 아까 심의하는 예외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좀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이건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바뀌었어요. 2년 반전쯤에. 근데 나오더라도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국토기획법이 있으면 좋은데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8조에 따른다 이렇게 절대 안 내 시험에서. 그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8조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준용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여전히 그냥 여러분 걔는 주민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된다 이렇게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 90%가 개발행 허가에 나와 시험에 나오면 이제 나올 차례예요. 나온다 그러면 주민 의견 절차. 자, 개발행위 허가할 때 주민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만약에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전원택 하나 짓고 싶어요. 안방은 20제곱미터, 건넌방은 10제곱미터, 그리고 부엌은 5제곱미터 해가지고 허가를 신청했더니 이걸 주민의 의견 들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우리 집 다 알아 주민들이. 개발행위 허가할 때 주민의 의견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있는데 최근에 단독 문제로 나왔어요. 물론 그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90%가 개발행 허가에 나올 거고 10%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얘는 안 물어봐요. 얘는.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이 말이죠. 개 아닌 것들은 다 들어야 돼요. 기는 개가 아닌 기하고 개하고 같은 말이 다른 말이야. 다른 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 의견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시범도시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있다 없다? 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듣는다. 좀 전에 했지만 또 이렇게도 잘 정리해야 돼요. 좀 전에 한 것도 금방 까먹어요. 이렇게 자꾸 좌로 우로 위 아래에서 또 앞뒤에서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반복해서. 자.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딱 해가지고 외워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지도하니까 처음에는 그분들도 잘못한 건 없어요. 사실 15년, 20년 전에는 그렇게 해서 다 합격을 했거든. 점점 어려워지니까 자기 개발을 점점 해야 하는데 또 그분이 잘못 없어. 교수님들도. 사실 박봉에 시달리면서 막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맨날 연구 어떻게 합니까? 연구할 집에 가서 자야지. 힘들어 죽겠는데. 나같이 하려는 사람이 연구하는 거지. 바쁜 사람들은 연구 못해요. 이제.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양산되면 뭐 그래가지고 다 합격하면 또 뭐 할 거예요. 이제 합격할 사람은 합격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면에서 연구하고 이해하고 해서 하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하나도 안 봤어요? 국토기획법? 공법 좀 보긴 봤어요? 용도지역 이런 거 알죠?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은 말씀드리는데 오늘 집에 가서 오늘 거보다도 여러분들 이틀째 공부 용도지역 공부하는 게 용도지역 첫날 이틀 두 번째 일일차에서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그리고 1.5일쯤 되겠어요. 첫날 다 했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하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봐야 돼요. 조금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용도지역 계속 나오는데 이걸 모르면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용도지역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건 안 해도 돼. 사실 민법은요. 첫날 강의하고 바로 와서 들어도 되는 게 있어. 되는 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법은 이걸 모르면 진도 나갈 수가 없어 도대체. 그러니까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보고 들으시면은 아는 것들이 생겨요. 이제 점점 한 번에 안 되고 두 바퀴 세 바퀴 돌면서 생길 겁니다. 자, 다시 46페이지는 그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47페이지 볼게요. 47페이지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정할 때 주민의 의견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안 들어요. 개잖아요. 이거는 개라서 안 듣습니다. 자, 지정은 누가 합니까? 특별시장 군수인데 한번 보러 나중에 이제 이 특별시장 군수도 까먹기 때문에 어떻게 안 까먹을 것인가 칠판 전체로 정리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문제 풀 때 막 달달 외우라고 안 합니다. 나중에 외우는 요령을 알려드려요. 그냥 외워봐야 소용없어 지금. 자, 지정 대상 지역이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오히려 성장 관리구역과 다르네요. 어디를 지정한다고 해서 어디에다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 지금 뭘 하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리고 이에 대해서 기반 시설 부담구역. 얘는 중복할 수 없습니다. 서로 등기 달라요. 예전에 어떤 일본 사진작가가 이렇게
사진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뭐 반짝반짝하고 여기가 뭐 반짝반짝해. 근데 이걸 뒤집어 놨어 그냥 그림을 사진을 도시의 야경, 시골의 야경 해가지고 똑같은 사진을 뒤집어 놨어요. 그렇다 하지 않아요? 도시는 여기가 불이 많고 불빛이 시골은 하늘에 불빛이 많고 해가지고 이제 한 게 있었는데 뒤집어 놨어. 그럴듯 하더라고 어쨌든. 자, 개발도 관리국은 개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무슨 시설이 필요합니까? 기반시설. 근데 현재도 기반시설이 좀 부족한데 개발을 그대로 계속 진행하게 되면 이게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새롭게 개발한 사람에게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시켜줘야 돼? 강화시켜줘야 돼? 강화가요.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 이렇게 무심게 읽으면 안 돼요. 이런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강화 적용하는 강화 적용. 야, 당연히 여기는 어디에 이런 곳이 이렇게 복잡한 곳이 어디에 있겠어요? 주거적이나 상업적이나 공업적. 근데 개발도 관리구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좀 달라요. 개발도 관리구 외의 지역으로서 이렇게 와야 돼. 그렇다고 해서 주상공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주상공 중에도 이런 곳은 여기가 되는 거고 주상공 중에서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개발도 관리구 외의 지역으로서 여기는 기반시설이 얘보다 좀 부족하지만 여전히 한가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가 개발이 지금 많이 안 됐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가 건축물이라고 가정할게요. 건축물인데 이제 앞으로 이 도로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왜 부족하는가 보니까 여기야 여기를 한번 보면 뭐 한숨 쉬셨어요? 내가 한숨 쉬려고 그랬더니 먼저 쉬셔서 감사합니다. 대신 쉬어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됐는데 종전보다 커지지 않았어. 같거나 작대.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짓을 많이 하면 물론 공사하려고 뭐 차가 밀린 거 말고 이 사람 때문에 이 도로가 비좁아서 새로운 도로를 만들 필요가 이게 만들었어요? 안 그랬어요? 원인을 제공해서 안 했어? 안 했죠? 안 커졌잖아. 얘는 철거하고 더 크게 썼어. 여기 이용하는 공간이 많아지니까 앞으로 도로가 더 부족하게 될 수 있죠? 원인을 제공해서 안 했어. 이 사람은 했죠? 했죠? 이런 걸 이걸 건축행에서 무슨 축이라고 합니까? 증축이라고 하죠. 증축. 있는 상태 되는 거 뭐야? 증축. 이건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치웠대. 신축. 이거 뭐예요? 이것도 신축입니다.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됐는데 커지면 신축이에요. 이건 개축이나 재축이라고 합니다. 안 커지면 뭐야? 내가 철거하고 지었는데 그건 개축. 자연재해로 멸실돼서 지진으로 무너졌는데 새로 졌는데 정전보다 안 커. 재축. 그래요. 건축부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개축이나 재축 행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을 안 시켜요. 어디에다 부담시켜? 증축이나 이런 신축 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켜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물론 안동시가 만들면서 이 사람들에게 일부 부담시키는 거지 전적으로 다 부담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곳이다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기는 지금 현재도 복잡한데 개발 행위하면 여기처럼 늘릴 수 있으면 그래도 양껏 건축해. 대신에 도로 늘리는데 돈 좀 내 하면 되는데 도로를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가 용이해요? 곤란해요? 곤란한 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추가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도 관리 규정에서 어떻게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건폐율 경기를 강화시켜서 해결하는 게 어쩔 수 없이 강화시켜서. 보니까 이게 개발도 관리구역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고. 여기는 법조문이 몇 개 안 돼요. 여기 법조문이 많은데 전에는 좀 쉬울 그래도 어렵다고 그랬는데 공법이 여기서 한 문제 나오면 내년에 여기. 그리고 양도 얼마 안 됐어요. 이만큼 많이 나와봐야 만 정도. 근데 지금은 이렇게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리고
올해 이게 나왔으면 내년에 여기 공부하면 돼. 나 같은 저 같은 게 연구가 분석 철저하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거 했으면 안 해본다 올해. 내년 이제 작년에 이걸 했으면 올해 이걸 내요. 예? 하지 말라 그래요. 거의 맞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 예상과는 이게 나왔어. 그럼 다른 문제도 풀면 되거든. 근데 훨씬 점수가 높아요. 근데 양을 막 이렇게 올해 나오고 내년에 나오고 작년에 나온 거 또 혹시 지 머릿속에 나올 거 하는 거 간평 문제 막 꼬아가지고 하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많이 한다가 절대 안 합니다. 그 공부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제 요약집은 막 한 300페이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나중에 동영에 좀 찜찜하다고 추가를 해. 새로운 내용들을. 그러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어디선가 한번 본 것 같긴 같은데 몰라요 이제. 네. 근데 지금은 어려워서 여기서 보통 돼요. 여기는 뭐 한두 개 지문 추가를 하고 이걸 단독 문제를 잘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꼭 쉽다고 생각하기보다 어쨌든 간에 좀 합격자를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자, 먼저 개발도 관리고요. 다시 이제 봅니다. 특별상 분수가 여기에 지정권자라는 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아무리 봐도 까먹어요. 나중에 할 거고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특별상부수는 그냥 지금 외워야 되니까 안 돼. 외우는 건 뭐 나중에 다 까먹어요. 이제. 다음에 개발도 관리구 정할 때 심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 주민의 의견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됐죠. 개라서 안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 안 하면 까먹어요.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괜히 이런 말들 많은 게 아니고 시험 관련되고 저는 알아요. 이게 까먹는 거 안 까먹는 거 알기 때문에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자 다시 그런데 개발도 관리구를 정하거나 할 때는 항상 명칭이라는 게 있어요. 명칭. 안농역 주변에 무슨 지구의 개발도 관리구 이름을 붙이고요. 근데 이름 보면 다 재미없어요. 그냥 행정구역 명칭 붙여가지고 합니다. 명칭.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범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있어야 되겠죠. 또 용적률 건폐율 강화했을 때 강화하는 정도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시켜서 심의하는데 암기사항 아니고 자, 그래서 이거 변경할 때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명칭 변경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3개밖에 없어요. 심의할 게. 그러니까 3개 중에서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심의 안 하고 이건 심의한다 이렇게 하기 귀찮아서 그냥 이거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심의한다 해가지고 명칭 변경이 자동적으로 심의사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 내가 강의할 때는 명칭이라든가 사무소 소재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데 얘는 그 원리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 할 때도 심의, 변경할 때도 심의 이렇게 싸잡아서 한 거예요. 몇 개 안 되니까. 만약에 여기가 굉장히 정밀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으면 이 중에서 명칭 변경은 심의 생략하고 뭐는 생략하고 뭐는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명칭, 범위는 처음에 지정할 때 그리고 변경할 때 심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물론 최근에 나와서 중요도는 떨어졌어요. 이제 이거 강의했는데 최근에 나왔으니까 심의한다. 그건 기억하시고 지정효과 지정하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합니까? 강화합니까? 강화한다. 강화. 근데 무엇만 강화하고 있어? 현재 대통령령에서 용적률 최대한 돼 50%까지 강화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법조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누가 발행하냐면 도시가 발행합니다. 도시는 뭐죠? 지방자치단체. 근데 법에 이렇게 됐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대통령령을 보니까 시도지사가 발행한대요. 그럼 시험에서 도시개발 채권은 지자체가 발행한다. 맞는 말이에요. 법률에 그렇게 돼 있거든.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한다.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시도지사는 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지자체가 더 넓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럼 이거하고 이거 두 개 기억 다 이거 이해하느냐? 보통 시험에서 이걸 물어봅니다. 대통령이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물어봐요. 시험에서. 그게 원칙이에요. 이걸 물으면 안 돼. 근데 가끔 처음 출제하는 초보자들이 그 원칙을 깨고 이렇게 두 개 있는 것을 법률에 있는 내용을 내서 대통령이 있는 내용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틀리는 경우도 가끔 있긴 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할 때 국가는 지자체에게 국가는 짠돌인가요? 인심효과인가요? 짠돌에서 계획비용, 기초사비용은 80%, 사업 시행비용 50%까지 보호중개하는데 이건 대통령령이 있는 거고 법률에는
국가는 지자체의 사업에서 전부나 일부를 보조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통령령은 50%, 80%, 50%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이걸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공부한 사람은 전부 아닌데 80%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 그럴 때 이걸 내는 거거든. 이거를 내야 돼. 이걸 내면 안 되고 양이 너무 많으니까. 강의도 그래서 저는 이게 나왔어도 여전히 이것만 강의를 합니다. 둘 다 할 수가 없거든. 그런데 여기는 법조문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 다 알아야 돼. 건폐율 용적률 강화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죠? 근데 현재 대통령령은 뭐만 강화하고 있어? 용적률만 50%가 강화하고 있어. 다 알아야 돼. 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은. 근데 건축법에도 가면 저 공개공지라는 게 있어. 공개공지. 공개공지를 내가 제공을 하면 있죠. 건축물의 높이나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요. 이건 대통령령. 법률에는 뭐가 되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데 대통령령에는 높이와 용적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조문이 굉장히 많은 것들은 얘만 해야 돼. 얘만. 저 혼자 아는 거예요. 건폐율이 있다는 건 나 혼자 아는 거지. 여러분들 알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면 헷갈려서 안 돼요. 이거 하나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정확히 해야 되는데 여기는 자 예외적으로 용적률, 건폐율 다 기억해 주시고 여기는 뭐 기억하라고요? 도시개발채권은 누가 발행한다? 시도시 하면 기억하고 이거 기억하지 마. 기억한다고 해봐야 손해봐요 이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웠어요?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 예, 시도지사가 발행한다. 여기는 그렇게 다 봐주시고 건폐율 용적률 강화 적용하는데 현재 용적률은 50%. 그리고 그 밑에 지정 기준, 각종 계획 수립 기준, 각종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국장이죠. 시도지사 아니고 누구? 국장이 정한다. 네모에 보면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했는데 참고사항이지 암기사항 절대 아닙니다. 여기 지정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도는 굉장히 떨어져요. 이거 아니어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도로, 학교, 상하수 이런 것들이 관련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까지만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국토교통부령에는 상업지역 같은데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있어요. 그걸 도로율 그래. 도로율. 언제 한번 내가 찾아봐야 되는데 참고상황 시험에 나와서가 아니고 자, 도로율이 만약에 여기가 20%인 곳이 있어. 도로가 20%를 차지해야 되는 용도직이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 30%. 근데 원래 법에는 30%가 요구되는데 여기가 24%밖에 안 된대. 도로율이. 그럼 원래 법정 비율보다 20% 이상 낮은 지역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도로가 부족한 거죠? 이런 곳에 어떻게 하라고? 근데 도로 설치하기 곤란한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개발도 관리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로율 얼마 이상 부족해? 20% 이상 부족한 지역. 외우지 말라고 해서 여기는 그냥 그런 정도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 하면 돼요. 또 수도나 하수도, 상수도나 하수도가 2년 이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된대. 그런데 추가로 설치하기가 곤란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개발도 관리로 지정할 수 있다고. 2년 이내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보다 20% 이상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된대. 어떻게 하라고요? 학교를 지을 곳이 없대. 어때? 개발도 관리구를 정해서 어떻게 하라고?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20% 2년 하는 말들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외우지 말고 절대 상황을 막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데 좀 부족하는 곳이다 이렇게 그 정도시고 그 밑에 기반설의 변화를 매년이 아니고 이거는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했는데 그냥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해마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급격하게 변하는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기반설의 검토를. 그리고 옥동이 지금 복잡한데 이제 안동역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거의 왔대요. 그럼 이제 거기도 기반설 강화, 용적으로 강화했다가 좀 풀어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라 하는 정도 있고요. 자, 48페이지에요. 안 한 거 맞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 맞아요? 옥동 얘기를 하니까 한 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가. 48페이지 이제 기반설 부담구역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은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